생활 속 리더십. 오늘은 갈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우리가 늘 안고 사는 갈등. 말만 들어도 머리가 찌끈찌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결 방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갈등은 사람과 조직 생활에 있어 늘 있어 왔기에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갈등의 연속, 분란과 투쟁의 역사로 점철된다 할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정글의 법칙 또 아수라장 늘 찢고 뽑고 싸우는 게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갈등이란 주제로 제가 6년 전부터 참여해온 설득 포럼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엄청나게 한 달에 한 번씩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냥 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갈등, 또 사회와 사회의 갈등, 사람과 사람의 갈등, 또 사람과 기계와의 갈등, 이 무수한 갈등의 연속인데 요걸 오늘 한번 조목조목 또 구분해서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재밌습니다. 자, 갈등은 어두운 밤바닷길을 안내해주고 또 배가 충돌하는 걸 막아주는 등대처럼 사람 간의 갈등도 등대처럼 길 안내 잘 해주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해운회사에 있어 봐가지고 배와 배가 충돌하는 거를 좀 여러 번 봐왔고 또 배가 부두에 처박는 경우도 보고 짐 내리면서 또 배가 사고 나는 경우도 보고 특히 항행할 때 등대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이 등대처럼 갈등도 길 안내만 잘 해주면 충분히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운회사에 근무하면서 파이로트라는 말을 알게 된대요. 우리말로 도선사라 이래 하는데 배가 처음 국내 항구에 들어올 때 외항의 앵카 먼저 받고 거기에 그 도선사가 승선해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외국 배, 물론 이제 국내 배도 5번 이상 선장이 그 들어온 기록이 있으면 도선사 승선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던데요. 하여튼 파이로트가 배에 딱 타가지고 길 안내 잘 해주면 사고가 잘 안 나요. 또 밤에 등대 길 안내 해주는 것만 잘 찾아가 가도 사고 안 나는데 이 길 안내를 무시하고 또 기상 조건이 안 좋거나 또 뭐 사고가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해운회사에 있으면서 그 리더십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리더 플러스 십이 배를 뜻하고 또 배를 안전하게 운항하는 그 선장의 역할 또 처음
국내에 들어올 때 파이로트, 도선사가 배를 안내해 주는 것처럼 리더십도 배를 잘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아마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대의 역할, 도선사의 역할, 이런 가이드의 역할, 안내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갈등에도 이런 안내자의 역할, 도선사의 역할, 또 등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 초래하는 일을 줄이도록 갈등 안내자, 갈등 등대, 파이로트가 있어주면 훨씬 더 갈등 문제는 원만하게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명은 이것도 이제 꼭꼭 디폴트로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In the field of observation, chance favors only the prepared mind.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 이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파스테르, 이 백신 면역 약을 개발한 파스테르 아시죠? 우리가 우유도 파스테르 우유 있지 않습니까? 관찰하는 걸 중요시 하는데 이것도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 갈등도 잘 관찰해서 준비를 하면 해결의 기회가 온다. 저는 이 실마리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명언을 골라봤는데요. 갈등 해결에 대한 관찰을 잘 해보자. 특히 준비를 잘 하면 기회가 분명히 온다. 이런 말을 화두로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갈등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요인들을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회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요인, 요한 갈퉁, 이름도 요한 갈퉁 재밌죠? 갈등의 원인으로 구조적 요인을 이야기한 요한 갈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사회의 모순된 구조에서 일어난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원인을 찾는 이런 일들이 많죠. 그죠? 계급 간의 갈등, 또 그 다음에 국제적인 관계, 식민지와 또 피지배 계급의 제국주의 갈등, 이런 것도 다 구조적 요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 불만족에 의한 욕구 충돌, 기본 욕구 충돌에 의해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존 버튼. 그 다음에 어차피 인간은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로저 피셔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식과 문화적 갭에 의한 갈등, 그러니까 사람과 사회의 관계에 의한 총체적 문화적 갈등, 존 폴 레드락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른 갈등의 원인, 지금 여러분이 갈등을 느끼고 있다면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회 구조적 요인? 아니면 기본적 욕구 충돌? 또 아니면 이해관계? 또 문화적 갭? 요즘 막 자주 논쟁이 되고 있는 젠더 문제나 또 그 다음에 군 가산점 문제, 이런 것들, 인식과 문화적 갭에 의한
그런 갈등, 하여튼 원인이 뭔지 우리가 관찰을 정확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원인을 알아야 뭐 해결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5가지 유형, 이 전문가들이 갈등 분석을 쭉 해오면서 유형을 5가지로 나누는데요. 저희 설득 포럼에서도 갈등을 이슈로 많이 다루어 보면서 크게 이런 5가지 유형별로 이제 범주화 시켜 봤는데, 더 큰 국제적 갈등, 제국주의와 식민지 국가와의 갈등, 뭐 이런 부분 여러 더 있겠지만, 하여튼 이해관계 갈등, 사실관계 갈등, 가치 갈등, 인간관계 갈등, 구조 갈등, 이렇게 이제 5가지 범주화를 시켜봤습니다. 뭐 아까 원인의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관계 충돌에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갈등이 생긴 이해관계 갈등, 그죠? 사실관계 갈등, 진짜냐 아니냐, 사실에 대한 인식, 팩트죠. 팩트조차 요즘에 워낙 가짜뉴스가 많아가지고 막 충돌이 생기는데, 사실, 진실, 이거와 다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법정 소송으로 가서 변호사들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사실관계 갈등을 끊임없이 법원의 쟁송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관계 갈등, 뭐 재산 문제, 또 뭐 상해치사 문제, 또 뭐 강도, 또 그 다음에 범죄,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 갈등을 다루는 경우를 우린 너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치관 갈등, 우리 젊은 세대들의 어떤 자유분방함과 또 개인 중심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기성세대들의 어떤 질서, 이런 거 항상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가 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성세대들이 자기가 지켜온 가치를 끊임없이 자기 밑에 다음 세대에 강요하기도 하고, 또 신세대들은 거기에 충돌하기도 하고, 이런 가치관 갈등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관계 갈등, 이건 참 민감하죠. 친구 간의 갈등, 왕따 문제, 뭐 참 일러무사마리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특히 남녀 간의 갈등, 요즘에 또 이 남녀 간 갈등, 젊은 친구들도 남녀 간 갈등 이런 게 아주 민감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조 갈등, 사회 모순에 근거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갈등들이 크게 5가지 범주화 시켜 나오는데, 이런 개별 갈등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막 얽혀가 나타납니다. 가치관 갈등이 또 인간관계 갈등하고 막 같이 복합적으로 엮여가지고 감정 싸움까지도 같이 곁들여가 정말로 이 참 복잡 미묘하고 막 머리가 찌끈찌끈하죠. 특히 이런 복합적인 갈등이 생길 경우에 사실과 감정의 분리가 절실하다고 합니다. 이런 갈등의 5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 객관화시켜보고, 또 그 다음에 괜히 자신의 감정, 타인의 감정이 실려가 꼬여가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우선 관찰부터 해봅시다. 지금 일어나는 갈등이 5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또 그게 복합적으로 엮여가 있는지, 사실관계나 인간관계 갈등이 막 얽혀가 있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분석하면서 객관화시켜보는 훈련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설득 포럼에서도 계속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보는 훈련, 또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보는 훈련을 많이 해보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저는 6년간 설득 포럼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갈등, 정말 머리가 찌끈찌끈한 경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6년간 거치면서 객관화시키게 되고 관찰하는 그런 경험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의 유형별 정리, 또 사실과 감정의 분리, 이런 것들을 우리도 차곡차곡 한번 훈련을 거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드라망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불교의 인드라망에 그 얽힌 구슬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또 거울이 되어주고 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이런 아주 그 바람직한 긍정적인 낙관적인 인드라망을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현실은 또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이 관계망이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전염시키는 그런 나쁜 사례로도 이 관계가 뒤틀리기도 하고, 또 사람 간의 갈등으로 온기를 나누는 대신에 서로 비수가 되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훼손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인드라망이 정말 훼손돼가 사는 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들도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면 정말 좀 난감하고 힘들고 회복불능일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객관화시켜보고 또 유형화시키면서 남의 걸로 다시 쳐다보는, 자기 일을 남의 걸로 딱 떼내가 분리해가 쳐다보는 것부터 우리가 좀 훈련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갈등 해결과 치유의 인드라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를 객관화시켜가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강여목이라고 강처럼 나무처럼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어차피 나무 뿌리가 막 땅 밑에서 뒤엉켜 있듯이 이 고해 바다에 사는 동안에 막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얽혀 있지 않습니까? 나무처럼 강처럼 막 물도 나는 깨끗한 데서 깨끗한 물만 흐르는 데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은 막 진흙탕 물도 들어오고 또 어느 날은 또 막 오염된 물도 들어오고 막 섞이지 않습니까? 낙동강 700리를 흘러가 내려오는데 온갖 그런 해프닝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또 한강
저 태백의 금룡서에서 발원해가 쭉 남한강, 북한강, 금강산에서 발원돼가 북한강이 물이 내려와가 양수리에서 남한강하고 만나가 한강으로 서울 도심을 흘러가 서해로 빠져나가는데 오만 일들이 다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갈등도 막 그냥 강처럼 나무 뿌리처럼 막 치렁치렁 얽혀 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게 운명이다 생각하고 객관화시키면서 그렇게 어울려 보면 어떨까? 뭐 자연스럽게 해결? 쉽게 안 되죠. 어떻게 갈등이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자연의 섭리에 따라 찢고 뽑고 가면서 화쟁과 화음으로 쟁투하면서 동전의 앞뒷면처럼 막 얽혀 살잖아요. 그 다음에 화음, 화쟁 다음이 화음이라 그러는데 엄청난 갈등과 대립물의 변정법적 융합으로 등신불의 그 고통스러운 그 다비식을 거쳐서 초월하는 것처럼 격정적인 고통,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초월하는 그런 것처럼 쉽지는 않은데 그냥 강처럼 어울려 찢고 볶아가면서 화쟁과 화음으로 간다라고 그 유명 선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강처럼 유연하게 좀 흘러간다라는 좀 객관적인 시각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뭐 말만 이렇지 못합니다. 맨날 찢고 뽑고 하는 과정에 상처받고 이래 하는데 대신에 강이라는 시를 보면서 구상 시인의 그 시비가 한강 원효대교 밑에 있는데 이 시를 보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곤 합니다. 강은 과거에 이어져 있으면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산다. 또 강은 헤아릴 수 없는 집합이면서 단일과 평등을 유지한다. 강은 낮은 대로 임하지만 항상 자기를 잃지 않는다. 강은 무상 속에 영혼을 산다. 이런 구절구절들을 한 번씩 되새겨보면서 갈등을 그냥 객관화시키는 훈련을 해본 정도입니다. 화음 세상에 험한 꼴, 좋은 꼴 다 봐가면서 가끔, 아주 가끔 고통의 바다, 고해의 세상에 가끔 꽃 구경하는 재미로 살아보는 게 어떨까? 제가 좋아하는 그 원효대사, 해골 그 바가지에 물 고여 있는 그걸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뭐 객관화 시켜보는 정도로. 그 다음에 하나 생각해 볼 건 갈등이 늘 나쁜 것이라 스트레스 주는 걸로 생각해가 항상 부정적으로만 볼 것인가? 갈등이 혹시 나를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서 이래 보면 갈등 때문에 또 내가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지 않는가? 한번 냉정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갈등이 또 에너지로도 작용하지 않을까? 또 갈등하면서 막 찢고 뽑고 하면서 상처를 입곤 하지만 한번 따로 떨어져 있어 보면 또 객관화 시켜보면 또 다른 면이 보이기도 하면 따로 또 같이 떨어져가 있어 보면서 또 같이 있었던 추억을 되돌이켜 보면서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세상에서 따로따로 지내보는 경험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공유의 가치를 새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따로 또 가치의 지혜가 필요도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끈기가 인생을 결정한다? 제가 아는 대구의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안병규 교장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너무 멋져가지고 찢고 뽑고 하는 갈등 구조가 이 인생의 숙명이다라고 보면 저는 끈기, 갈등 안에서도 끈기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안병규 교장선생님이 올린 글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티븐 슈워츠먼이라는 분이 그 투자의 모험이라는 책에서 언급된 글인데 중국 칭화대학교 슈워츠만 장학생들의 그 졸업식 연설에 이게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직선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갈등 또 찢고 뽑고 하면서 온갖 해프닝이 다 생겨가 늘 고든 길만 갈 수 없잖아요. 자충우돌하면서 휘어지고 곡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살이인 것 같아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세상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곳임을 알아야 한다는 이 말이 퍽 와닿았습니다. 또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며 무릎을 꿇을 때가 있고 또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다. 어려움과 시련에 무릎이 꺾일 때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역경과 맞닥뜨렸을 때 역경 그 자체보다는 거기에 맞서 끈기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라는 이 슈워츠만 장학생들의 졸업식 연설에 이 말이 딱 채록으로 남아있는데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끈기가 인생을 결정한다. 수많은 갈등은 또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관찰하면서 기회를 보고 준비를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글을 또 인용해 봤습니다. 딥 리더십, 기존 리더십과 차별화된 디프런트, 본질을 공유하는 이센셜, 감성에 공감하는 엠퍼시, 심오한 거뭇을 의미하는 프로파운드, 설득포럼 2021년 화두로 이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따서 DEEP, 딥 리더십이라고 지금 새롭게 이슈화 시켜가 드라이브를 열심히 걸고 있는데 딥 리더십을 내면에 좀 이렇게 갈등 해결하는 또 내면을 치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딥 리더십이 아주 깊이 와닿더라고요. 더구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세상에 엄청나게 오프라인 대면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심리적 갈등, 또 인간관계 간에 일어나는 갈등, 구조적인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고 우리가 계속 다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슬기로운 갈등 해결, 정답은 없지만 슬기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찢고 뽑고 하면서 또 하나 되는 방향으로 끈기 있게 나아가는 그런 투지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고통의 바다, 이 인생 항로를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합시다. 화이팅!